안녕하십니까, 황동호 변호사입니다.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이제 소위 역대급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이 보도가 됐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 이분도 이제 가족이 아마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총 피해 규모가 2,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기획 사건 유사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건 같은 경우는요, 피해자가 약 3천여 명, 피해액은 2,500억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,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개발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땅을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걸 쪼개서 판 거죠. 지분으로 팔기도 하고, 아니 필지를 쪼개서 팔기도 하는데, 그 개발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가 비오톱 구역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도심 속에다 보면 이제 공원도 있어야 되고 뭐 아주 희귀종에 해당하는 뭐 식물들이 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비오톱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비오톱 구역은 이론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죠. 그 비오톱 구역 지정된 걸 다 해제하고 개발하면 되는데 거의 99%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한 거는 이 비오톱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뭐 지하철역, 기차역이 있으니까 역세권이니까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팔아 넘긴 겁니다. 그래서 그 피해액이 2,500억, 피해자가 한 3,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4명 정도 입건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 그 2,500명 피해자 중에 일부가 인터넷에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피해를 봤다, 조심하시라. 또 뭐 기획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주의의 글을 이제 쓴 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몇몇 변호사님들께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는 이 기획부동산이 땅을 쪼개서 분할해서 파는데 그 분할을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부동산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사서 정말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나눌 것인지 뭐 지인끼리 나눌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뭐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법안이 아니죠. 조례가 되겠죠. 이제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 정도의 이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기획부동산 운영사나 또 운영 뭐 기업주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뭐 계약을 취소하고 분할기대 반환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인에서 있는 자금들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뭐 변호사님들과 기타 전문가들의 이제 인터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뭐 전문가님들의 말씀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처음에 뭐 비오톱이지만 역세권이니까 무조건 개발될 거예요. 그리고 이 근처에 큰 도로가 들어올 거예요. 아니면은 뭐 이제 지금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이 없지만 또 들어올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분명히 될 것이다. 아니면 조만간 계획이 돼 있다. 이런 그 처음의 안내와 나중에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알아봤더니 그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방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뭐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기획부동산 법인에서 돈을 다 빼돌리고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고요. 보통 저희가 사건을 이제 경험한 결과 기획부동산 그 법인 자체에는 자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 떴다방처럼 한 건 하고 빠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. 계속 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몇 년은 영업을 합니다.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죠.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법인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.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상으로 사기로 고소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들이 빼돌렸던 돈 가져와서 이제 갚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다 회복되면 좋겠지만 회복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관련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빨리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의심스러운 투자는 하지 마세요.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 기획부동산들이 말을 하는 게 뭐 1,000만 원 투자하면 뭐 한 2, 3년 내로 5배는 옵니다. 10배는 옵니다. 뭐 1억 투자하면 한 2배는 됩니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
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투자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겠습니까? 그 기획부동산 투자 업체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. 상식에 벗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하면 안 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법률 전문가인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뭐 소송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 권리를 구제받는 게 중요하지, 이렇게 피해자가 몇천 명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같이 집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물론 피해 회복은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. 그래서 개별적으로 먼저 피해가 내가 됐다, 피해를 받았다 인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되고, 만약에 이렇게 이왕에 집단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집단 소송을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